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통계물리학 개론 12주차 3차 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주차 3차 시 수업은 6장의 이상기체 중에 이제 고전적 극한에서 화학 포텐셜과 자유에너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 12주차 2차 시 수업에서는 페르미-디락, 보우스-아인슈타인 분포함수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 우리가 이제 페르미-디락 분포함수는 exponential 마이너스 mu over kt 플러스 1분의 1. 그러니까 어떤 에너지 레벨, 에너지 궤도를 점유하는 평균 입자의 점유수를 우리가 분포함수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보우스-아인슈타인 분포함수는 보우스-아인슈타인 입자가 보존인 경우, 입자가 정수로 주어지는 스핀이 정수로 주어지는 경우, 보우스-아인슈타인 분포함수는 페르미-디락 분포함수하고는 분모에 있는 부호가 이제 차이가 이렇게 난다. 그리고 이제 고전 분포함수의 경우에 엡실론 마이너스 뮤 오버 kt가 엡실론 마이너스 뮤가 kt보다 무지무지 큰 경우는 두 개, 페르미-디락하고 보우스-아인슈타인이 같은 분포함수를 갖고 그 경우에는 익스포넨셜 나머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1은 이제 거의 무시할 수 있으니까 얘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엡실론 마이너스 뮤 오버 kt로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학습을 했습니다. 이번 12주차 3차 시 수업에서는 두 번째 고전적 극한에서 이상기체의 화학 포텐셜과 자유에너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번 차시 학습 목표입니다. 먼저 양자입자의 고전 영역에서 분포함수를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이상기체의 화학 포텐셜과 자유에너지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자유에너지로부터 이상기체의 압력 그리고 에너지를 구할 수 있다를 학습 목표로 설정을 했습니다. 먼저 이제 고전 기체의 경우에 고전 기체의 화학 포텐셜은 클래시컬 분포함수, 고전 분포함수는 exponential 마이너스 엡실론 마이너스 뮤 오버 kt 혹은 제가 이 놈을 절대적인 활성도로 exponential 뮤 오버 kt, 뮤 베타를 절대적인 활성도로 람다로 나타내지만 이 고전 분포함수는 람다 곱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엡실론 오버 kt 이렇게 주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고전적인 분포함수는 양자 입자가 고전 영역으로 갈 때 고전 영역에서 에너지가 엡실론인 상태의 열평균 입자수 혹은 점유도를 나타내 줍니다. 먼저 고전 기체 혹은 이제 단원자 제가 이제 먼저 단원자 이상 기체의 경우에 화학 포텐셜을 보면 우리가 이 고전 기체의 화학 포텐셜을 계산할 때 먼저 전제 조건은 전체 원자수는 전체 원자의 열평균값 혹은 각 궤도의 평균 원자수를 모두 합한 값, 다시 말해서 고전적인 분포함수를 모든 스테이트에서 다 썸메이션을 해주면 그러면 그게 전체 원자수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고전 분포함수를 모든 가능한 스테이트에 대해서 다 더해주면 그게 전체 원자수와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고 우리가 이제 고전 분포함수는 램다 곱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엡실론 서브 s 오버 kt 이 썸메이션은 이제 이게 케미컬 포텐셜을 포함하고 있는 항 이게 exponential 램다가 exponential 뮤 베타니까 얘는 스테이트하고는 상관없으니까 스테이트하고 상관이 있는 에너지 레벨 가능한 에너지 레벨에 대해서 다 썸메이션을 해준 게 전체 원자 수가 돼야 된다라는 의미이고 우리가 요 놈은 이제 볼츠만 인자를 모든 가능한 스테이트에서 썸메이션 해준 게 그게 이제 분포함수. 우리가 이제 파티션 분배함수, 파티션 펑션, 단일 입자의 분배함수, 어떤 최적 V 안에 있는 단일 입자의 분배함수가 파티션 펑션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놈이 이제 n은 람다 곱하기 z1이 되고 우리가 이제 그 3장에서 단일 입자의 분배 함수는 우리가 2파 h가 제곱분의 mkb의 2분의 3승의 볼륨 그래서 이 파랗게 쓴 부분을 우리가 양자 농도다 퀀텀 컨센트레이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퀀텀 컨센트레이션은
temperature의 2분의 3승에 비례한다는 것을 우리가 학습을 했습니다. 이 놈은 얘를 다시 보면 우리가 n은 람다의 z1이고 z1은 nqv니까 n은 람다 곱하기 nq 곱하기 v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n은 전체 원자 수는 람다 곱하기 양자농도 nqv가 되니까 우리가 절대적인 활성도 램다는 n-v 분의 nq 양자농도가 되고 이 v분의 n이 바로 입자의 농도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람다는 nq분의 small n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람다라고 하는 거는 이상기체의 경우에 nq분의 n이 되고 람다의 원래 정의는 exponential mu 베타 혹은 exponential chemical potential하고 관계가 있으니 exponential mu over kt는 이상기체의 경우에 nq분의 n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클래시컬 리밋에서는 입자의 농도가 양자 농도보다 굉장히 작은 경우에 우리 고전적인 리밋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전적인 경우에 람다는 exponential mu over kt 이놈은 nq분의 n이 되니까 이 양변에 제가 이제 로그를 취해주면 우리가 chemical potential 로그의 exponential은 exponential something은 요 something 요 놈만 튀어나오니까 mu는 kt 곱하기 ln nq분의 n 그래서 이게 고전적인 이상기체의 chemical potential 화학 포텐셜이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고전적인 이상기체의 chemical potential은 입자의 농도에만 관계가 된다. 입자의 전체 수보다는 단위 최적당 입자의 개수 그래서 입자의 농도에 비례한다. mu는 kt의 ln nq분의 n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전기체의 경우에 화학 포텐셜은 kt 곱하기 ln nq분의 n이 되고 요 놈은 이제 풀어서 좀 써주면 kt의 ln n 마이너스 로그 nq는 그 kt의 2분의 3승에 그 템퍼러처의 2분의 3승에 비례한다라고 했고 입자의 농도 small n은 단위 최적당 입자수니까 ln small n은 ln large n 마이너스 v 빼기 2분의 3 ln kt 그다음 나머지를 이제 이렇게 적었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3에 ln 2파이 h바 제곱분의 m 이렇게 쓸 수가 있고 템퍼러처를 가지고 있는 항은 전체 오버롤로 가지고 있고 여기에도 이제 템퍼러처가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온도가 올라갈 때 이게 화학 포텐셜을 보게 되면 템퍼러처 이렇게만 써놓으면 우리가 mu는 kt ln nq분의 n 이렇게 써놓으면 여러분들 그냥 템퍼러처가 올라가면 케미컬 포텐셜이 올라가는구나 증가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 nq가 양자 농도가 템퍼러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템퍼러처가 있잖아요. 그래서 템퍼러처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 케미컬 포텐셜이 무한대로 가나요? 템퍼러처가 올라가면 여기도 같이 올라가니까 전체적으로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니까 온도가 올라가면 템퍼러처가 올라가면 케미컬 포텐셜은 증가하는 게 아니고 감소합니다. 그렇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온도가 템퍼러처가 올라가면 케미컬 포텐셜이 감소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우리가 mu 나누기 mu를 kt로 나눠주고 그리고 이제 템퍼러처를 무한대로 가게 되면 mu over kt는 요 놈이 핵심 인자잖아요. 그래서 템퍼러처를 무한대로 가게 되면 mu over kt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갑니다. 얘가 로그 값이 무한대로 가고 이게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kt분의 mu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게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고전 분포 함수의 이 exponential epsilon 마이너스 mu over kt 제가 이제 epsilon 마이너스 mu over kt는 템퍼러처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 에너지 나누기 kt는 exponential 0로 가니까 constant 1로 될 테고 또 남아있는 항이 exponential 마이너스 mu over kt잖아요. exponential 마이너스 mu over kt인데 마이너스 mu over kt는 어떻게 된다고요? 플러스 무한대로 가죠. 얘는 어떻게 되는 거죠? 무한대로 갑니다. 템퍼러처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
exponential epsilon 마이너스 mu over kt는 무한대로 가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양자 분포함수, 이게 이제 보스-아인슈타인 분포함수든, 이게 이제 페르미-디락이든 보스-아인슈타인 분포함수든, 이 퀀텀에 대한 양자 분포함수는 템퍼러처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 요 항이, 익스포넨셜 항이 무한대로 가는 걸 알 수 있죠. 무한대로 가게 되니까 이게 보스-아인슈타인 통계를 따르나 뭐 페르미-디락 통계를 따르나 이거는 이제 거의 무시를 할 수가 있어서 얘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엡실론 마이너스 뮤 오버 kt로 돼서 이게 이제 고전적인 분포함수로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양자 분포함수가 템퍼러처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 고전적인 분포함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 템퍼러처 리밋으로 가게 되면 양자 통계는 고전적인 통계를 따르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전체 입자의 수는 모든 고전적인 분포함수를 모든 스테이트에 대해서 다 썸메이션을 해주면 전체 입자의 수가 될 테고, 그 놈을 계산해주면 n은 람다의 z1 혹은 람다의 nq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고, 이로부터 우리가 케미컬 포텐셜, 이상기체의 케미컬 포텐셜을 계산해주면 kt 곱하기 ln nq분의 n이 된다는 것을 지금 배웠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한 모든 거는 이상기체가 단원자 이상기체, 단원자 분자 이상기체인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화학 포텐셜이, 이 케미컬 포텐셜이 수정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필요하냐면, 예를 들면 에너지 척도의 0점이 이동하는 경우, 예를 들면 그라운드 스테이트, 바닥 상태 에너지가 0인 경우에 대해서는 이렇게 썼지만, 만약에 바닥 상태 에너지가 0이 아니라 어떠한 0점을 뭐 델타라는 점으로, 델타라고 하는 컨스탄트한 포인트로 0점을 이동시키게 되면, 우리가 케미컬 포텐셜이 에너지가 0점 에너지가 0인 경우는 KT ln nq분의 n이 됐지만, 그 놈을 이제 어떤 컨스탄트한 양만큼 이동을 시켜주면 케미컬 포텐셜 뮤는 델타 플러스 KT 플러스 ln nq분의 n,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리고 또 다른 경우, 예를 들면 원자의 스핀, 이 경우는 이제 지금 이 모든 결과는 스핀이 0인 단원자 분자 이상기체에 대해서 계산한 결과이고, 만약에 스핀을 고려하는 경우는 어떻게 됐느냐? 예를 들면 그때는 이제 스핀 다중도, S가 2분의 1이면 뭐 스핀 다중도, S가 2분의 1인 경우는 스핀이 업인 상태, 혹은 스핀이 다운인 상태, 뭐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스테이트가 서로 다른 스테이트를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가 스핀 다중도를 포함을 해줘야 됩니다. 스핀이 S인 경우는 스핀 다중도가 2S 플러스 1이 되고, 이 경우에는 스핀 다중도를 포함을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 스핀이 2분의 1인 경우는 2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1, 그래서 스핀 다중도가 2가 되니까 두 개가 서로 다른 스테이트, 서로 다른 입자로 나타내줘서 그 스테이트가 2배가 돼서 n이라고 하는 놈이 전체 2n으로 바뀌어야 되고, 2n으로 얘가 바뀌니까 우변도 2를 곱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z1도 2z1으로 바뀌어야 되고, 따라서 우리가 이제 nq라고 하는 놈도 2nq, 이렇게 양자 농도도 이제 2nq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다중도를 고려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자수, 그 다음에 우리가 분배함수, 그리고 양자 농도가 같이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 우리가 케미컬 포텐셜을 계산해주면, 이 케미컬 포텐셜을 계산을 해주면, 단원자 분자 이상기체의 경우에는 스핀이 0인 단원자 분자 이상기체의 경우에 케미컬 포텐셜은 KT ln nq분의 n이 되지만, 우리가 스핀까지 고려한 다중도 함수를 우리가 고려를 해주면, 그러면 케미컬 포텐셜은 KT ln enq분의 n, 이렇게 변해야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리고 뭐 기체가 단원자가 아닌 경우, 그럼 단원자가 아닌 경우는, 다원자 같은 경우는 이제 회전 운동, 뭐 진동 운동, 뭐 이런 내부 에너지에 의한 그
내부 에너지에 의한 분배 함수, 효과까지 우리가 이제 포함을 해줘야 된다. 기체가 지금까지 얘기한 건 단원자, 분자 이상 기체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제 단원자 분자가 아닌 경우는 우리가 이제 다양한 자유도를 포함하는 인터널 디그리 오브 프리덤을 포함하는 다중도 함수를 포함을 시켜줘야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자유에너지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케미컬 포텐셜은 단원자 분자 이상기체의 케미컬 포텐셜은 KTln N-의 N. 이 놈을 풀어주면 KT 곱하기 ln large N 마이너스 ln 볼륨 그 다음에 그 퀀텀 컨센트레이션 양자 농도로부터 마이너스 2분의 3 ln KT 마이너스 2분의 3의 ln 2파이 h바 제곱분의 m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케미컬 포텐셜을 보면 케미컬 포텐셜을 보게 되면 케미컬 포텐셜은 엔트로피의 입자수에 따른 변화로부터 케미컬 포텐셜을 얻을 수가 있고 프리 에너지를 n에 대해서 편미분을 시키고 나머지 템퍼러처, 볼륨 이런 놈은 다 컨스탄트하게 해서 우리 케미컬 포텐셜을 얻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요 프리 에너지를 보겠습니다. 프리 에너지를 보면 뮤는 df dn인데 요 놈을 갖다가 적분 형태로 이 케미컬 포텐셜을 알고 이로부터 우리가 프리 에너지를 계산을 얻고 싶으면 이 놈을 적분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F는 뮤를 n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고 0에서부터 n까지 그리고 이제 이 n에 대한 적분이고 나머지 템퍼러처하고 볼륨은 일정한 컨스탄트에 해당되는 양입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럼 이제 케미컬 포텐셜을 넣어주면 케미컬 포텐셜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n에 대한 적분이기 때문에 이 n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컨스탄트, 상수예요, 상수. 그래서 ln n을 먼저 적분을 해주면 ln 로그 x를 x에 대해서 적분해주면 x times 로그 x, ln x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니까 요 놈을 적분을 해주면 kt에 ln n 마이너스 n 그래서 요 놈을 적분해준 게 요 kt에 n ln n 마이너스 n 그리고 나머지 kt 곱하기 요 놈은 상수라고 했죠. 상수를 적분해주면 그냥 n만 곱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nkT의 나머지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적분은 ln 더하기 상수를 적분하는 형태인데 ln을 적분해주면 n ln 마이너스 n 그 상수를 적분해주면 n 곱하기 상수 이해하셨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프리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케미컬 포텐셜을 알고 나면 우리가 요 적분식 이 케미컬 포텐셜과 프리 에너지의 관계식으로부터 프리 에너지를 적분해서 케미컬 포텐셜을 적분해서 n에 대한 적분을 해서 얻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large n이 여기 있으니까 nkT로 묶어줄 수가 있겠네요. 이놈을 nkT로 묶어주면 nkT의 ln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마이너스 lnv 마이너스 2분의 3, lnkt 마이너스 2분의 3의 ln 디스텀이 될 테고 요 놈은 결국 뭐냐면 nkt 곱하기 이 식을 쭉 보면 여기 마이너스 1을 빼면 그게 뭐죠? 위식하고 같죠? 위식하고 여기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1만 지금 빼준 형태잖아요. 그래서 요 놈은 뭐하고 같으냐면 얘는 양자농도 ln n분의 n하고 같은 항이다. 요 놈은 마이너스 1을 빼면 얘는 ln n분의 n하고 같은 항이고 거기에다 이제 마이너스 1만 빼준 것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이상기체의 케미컬 포텐셜은 KT ln n분의 n이 되고 그 n개 이상기체에 대한 프리 에너지는 이로부터 계산을 해주면 F는 nkt ln n분의 n 마이너스 1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이게 이제 고전적인 이상기체의 프리 에너지가 되는데 여기서 보면 당연히 이제 입자의 농도가 증가를 하면
프리 에너지도 증가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입자의 템퍼러처가 증가하면 프리 에너지가 증가하나요? 템퍼러처가 증가하면 프리 에너지가 증가하나요? 여기 보면 템퍼러처 이거를 NQ가 양자 농도가 템퍼러처를 포함하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바로 윗식을 보면 됩니다. 윗식에서 템퍼러처가 증가를 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3 ln KT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값을 갖게 되죠. 마이너스로 점점 커지는 거니까 템퍼러처가 증가를 하게 되면 우리가 프리 에너지는 감소를 하는구나.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양자 케미컬 포텐셜과 마찬가지로 템퍼러처가 증가하면 프리 에너지는 증가하는 게 아니고 감소합니다. 프리 에너지는 감소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가 이제 이 이상기체에 대한 프리 에너지를 계산을 했고 이로부터 이상기체의 압력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 이상기체의 압력은 어떻게 계산하죠? 압력이라고 하는 거는 P는 압력은 프리 에너지를 볼륨에 대해서 편미분을 시키고 프리 에너지를 볼륨에 대해서 편미분을 시킬 때 나머지는 컨스탄트하게 두고 그 템퍼러처, 입자수 이런 놈을 일정하게 두고 F를 볼륨에 대해서만 음의 편미분을 시켜주면 그게 우리가 프레셔, 압력을 얻는다고 했는데 여기서 볼륨을 포함하고 있는 놈은 요 놈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 놈을 V를 로그 V를 미분해주면 V분의 1이 되나요? V분의 1이 되고 여기 마이너스도 있고 여기 마이너스도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플러스가 돼서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V분의 NKT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쉽죠? 요 놈이 이제 프리 에너지를 볼륨에 대해서 음의 편미분을 시키는데 나머지 N하고 N 입자수, 템퍼러처 이런 거는 다 상수로 놓으니까 요 놈은 이제 그 계산을 해주면 얘는 이제 V분의 NKT가 돼서 얘가 바로 이상기체의 상태 방정식. 이상기체의 상태 방정식이 PV는 NKT가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상기체의 상태 방정식을 이렇게 얻을 수가 있다. PV는 NKT. 우리가 이제 프리 에너지로부터 내부 에너지를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열 에너지를, 내부 에너지를 계산해주면 U는 F 플러스 TS. 프리 에너지와 내부 에너지의 관계는 F 플러스 TS가 되고, 우리가 F 플러스 TS가 되는데, 요 놈을 프리 에너지를 미분해주면, F는 U 마이너스 TS가 되고, df는 du, 마이너스 tds, 마이너스 sdt가 되니까 요 놈은 또 우리가 연력학적 항등식 tds는 어떻게 되죠? tds는 du 플러스 pdv, tds는 du 플러스 pdv가 되니까 요 놈을 갖다가 tds 자리에 du 플러스 pdv를 넣어주면 어떻게 되죠? df는 마이너스 pdv, 마이너스 sdt. 다시 말해서 프리 에너지는 이 볼륨과 템퍼러처 함수가 된다는 걸 우리가 학습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프리 에너지를 템퍼러처에 대해서 편미분을 시켜주면 볼륨을 일정하게 하고 프리 에너지를 템퍼러처로 편미분을 시켜주면 볼륨을 일정하게 하고 프리 에너지를 템퍼러처로 편미분을 시켜주면 그 값이 마이너스 S 혹은 S는 마이너스 partial F, partial T at constant volume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S를 요 자리에 요 미분식을 넣어줘 볼게요. 그럼 얘는 F 마이너스 T 곱하기 partial F, partial T at constant V. 이 템퍼러처만 변하고 나머지는 다 일정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볼륨도 일정해야 되고 나머지 이제 볼륨 입자수도 일정하고 그래서 우리가 U는 내부 에너지는 F-T partial F partial T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 놈을 조금 정리를 해주면 우리가 얘는 지금 윗식 F-TdF dt 는
마이너스 t제곱의 파셜, 그러니까 t분의 f를 템퍼러처로 편미분 시켜준 놈하고 같습니다. 이거 확인을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요 부분, 지금 t분의 f를 템퍼러처로 편미분을 시켜주면 요 놈을 요 놈을 t분의 f를 템퍼러처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어떻게 되죠? a분의 b를 미분해주면 a제곱분의 b 프라임 a 마이너스 b의 a 프라임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t분의 f를 t에 대해서 미분을 시켜주면 t제곱분의 f 프라임 t 마이너스 f의 t 프라임은 1이 되니까 템퍼러처로 미분을 해줘서 얘는 이제 t제곱분의 f 프라임 t 마이너스 f가 되고 거기에다가 제가 마이너스 t제곱을 곱해주면 어떻게 되죠? 그 결과는 f 마이너스 t의 f 프라임 그게 바로 이거잖아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f 마이너스 t의 f 프라임이 된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식은 마이너스 t제곱의 파셜 t를 이제 t분의 f를 템퍼러처로 편미분 시켜준 거하고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t분의 f를 템퍼러처에 대해서 편미분 한번 시켜볼게요. 요 놈은 지금 위에서 시켜주면 되죠. 나머지는 다 컨스탄트니까 템퍼러처분의 t분의 f인데 t분의 f를 하고 템퍼러처를 가지고 있는 놈은 이 파란색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다 컨스탄트잖아요. 이 파란색 부분만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t분의 f를 편미분을 시켜주면 t분의 f를 편미분 시켜준다는 얘기는 이 마이너스 2분의 3nk의 lnkt 마이너스 2분의 3nk의 lnkT만 템퍼러처에 대해서 미분시켜주면 된다. 그런 거죠. 이거 해주면 어떻게 되죠? 요 놈은 컨스탄트니까 lnkT를 템퍼러처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kt분의 kt 프라임이 되니까 kt분의 k. 그래서 이렇게 kk 서로 캔슬되고 마이너스 2분의 3의 nk t분의 1이 될 겁니다. 그렇죠? 마이너스 2분의 3의 nk t분의 1이 되고 거기에 이게 마이너스 t제곱을 곱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플러스 2분의 3의 nkt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이상기체에서 배운 내부 에너지죠. 그래서 우리가 U는 2분의 3의 nkT를 얻을 수가 있음을 지금 이 시간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번 12주차 3차 시 고전적 극한 시간에는 이상기체의 화학 포텐셜과 자유에너지 그리고 압력 그 다음에 내부 에너지 등을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이상기체의 화학 포텐셜 뮤는 KT의 ln n큐분의 n, n이라고 하는 거는 퀀텀 양자 농도고 스몰 n은 입자의 농도 그리고 이제 케미컬 포텐셜은 프리 에너지와의 관계식 엔트로피와의 관계식 이렇게 주어지고 우리가 그 케미컬 포텐셜을 알면 이 관계식으로부터 우리가 프리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다. 적분해서 뮤를 n에 대한 적분해서 이상기체의 자유 에너지를 얻게 되면 그 값은 nkT의 ln n큐분의 n 여기 이제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걸 우리가 오늘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상기체의 에너지는 프리 에너지 더하기 ts, u는 tf 더하기 ts인데 지금 요 관계식으로부터 우리 이제 s도 프리 에너지하고는 이러한 관계식이 있고 s는 마이너스 dt at constant volume 그리고 요 관계식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가 2분의 3 nkT가 된다는 것도 오늘 이 시간에 확인을 했습니다. 다음 차시 13주차 1차 시에서는 이상기체의 엔트로피와 연용량에 대해서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상기체의 엔트로피 그리고 이상기체의 연용량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